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지방자치단체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기관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관 대리평가 통합형이라는 기관의 구성 방식, 제가 이 챕터 2의 두 번째 주제를 그렇게 잡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그 구성원을 두죠. 그래서 합의제의 기관을 두게 되고요. 합의제의 기관으로서 의회가 있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의결하는 기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지방의원의 권한, 내부 조직 다 중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의결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아시겠지만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다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의결권 권한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근데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개입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만약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주민에게 뭔가 번거로운 일들을 시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또는 벌칙을 정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무언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건 아닌데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칸을 쭉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행정감사권도 있고, 기관 구성권도 있고, 자율운영권도 있고, 지방의회 운영하게 되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오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그냥, 네, 수업 시간에 쭉 한번 훑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말을 알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특별의결 정족수. 지방의회가 만약에 제의를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했다. 그러면 재의결할 때의 정족수가 얼마냐?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적 과반수입니다.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여기다 했어요. 3분의 1이냐, 2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일반 의결 정족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특별 의결 정족수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하는 절차, 그다음 제의 요구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제정 절차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집행기관에 대한 내용 제가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을 잘라 먹어서요. 영상을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집행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제가 교육과 학예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미 체크를 한번 다 했습니다. 자, 24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신분도 권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관인 부단체장,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방공무원과 행정기구 나와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두 개의 빈칸들을 제가 채워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번에 대한 내용들까지 갔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가시면 교육, 과학에 대한 체육기관들 두게 되고 자치경찰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 자치경찰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무, 경찰 사무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 또는 지역경비 분야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휘 감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이 책임지고 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능과 경찰에 대한 기능은요, 이미 앞에서 한번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교육감은 앞에서도 봤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재정이 교육 재정도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한 번씩 쭉 설명하면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치경찰제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 문장,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문장 겹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봤고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야죠. 기관 통합형에 대한 내용과 기관 대립형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이 주민 대표기관, 바로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의회가 정치적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기관 대립형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관 대립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의회 수장형에 관련된 형태가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기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건 의회 수장형에서 수장의 지위와 권한이 약하다. 우리가 약수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의회 우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대립형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지방정부의 사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무, 어떻게 사무를 배분하고 있는지 요거 보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기능 배분 방식 중에 개별적 수권 방식, 개별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무를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이게 바로 주민자치가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비해서 포괄적인 수권 방식, 이게 단체자치의 방식이고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건 절충형의 수권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형의 방식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 그다음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예시에서 일괄 배정하고 실제 그 예시 사무를 하나하나 쓰고 있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권 방식과 개별수권 방식 이 두 가지를 약간 혼용한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사무의 예시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7급 준비하시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 보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 배분의 원칙 보자고 했죠. 기능 배분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하급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상급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고 언제만 개입하느냐? 하급이 잘 못할 때만 개입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관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관할권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기능 및 사무 배분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어요. 사무의 기능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기능 배분의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들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사무의 종류 봤죠?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단체 위임 사무는 포인트가 단체에게 위임했다는 게 포인트였죠. 해당 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사무 처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관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아예 여기 있는 문장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단체 위임 사무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세 개 다 모두 중요합니다.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위임 사무는 단체에게 위임했느냐 아니면 기관에게 위임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